타인을 돕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네,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 이타적 행동을 통한 행복의 심리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다른 사람을 돕는 행동이 나 자신까지 긍정적인 어떤 행복감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네, 실제로 그런 실험이 있는데요. 캐나다의 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던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네. 했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돈을 쓸 때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쓸 때 훨씬 더 행복해진다. 아, 그래요? 네, 그런 결과인데요. 실제로 엘리자베스 던은 아침에 직장인 46명을 만나자마자 그들의 이제 행복 수준을 측정을 해요. 네. 그리고 나서는 그 봉투를 주는데 봉투 안에는 $20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약 22,000원쯤 되는데 이거를 이제 A그룹에게는 스스로를 위해 사용해라. $20를. B그룹은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해라. 네. 그럼 자기를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물건을 사거나 세금을 내거나 할 수 있고요. 네. 타인을 위해서는 선물을 사거나 기부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했겠죠. 그런 다음에 오후 5시가 돼서 다시 만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을 다시 측정해요. 그랬더니 타인을 위해서 돈을 쓴 B그룹에서 행복이 유의하게 증진됐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돈이 $20가 작아서 그런 거 싶어서 $50 맞아요. 봉투를 주고 다시 한번 실험을 했어요. 네. 그래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많이 올리진 않았네요. 예. 근데 저도 좀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살 때보다 누군가를 위한 선물을 살 때 더 아, 기분이 진짜요? 좋아지기도 예. 하더라고요. 저희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좀만 기다려보세요. 네. 근데 우리가 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돈을 쓸 때 좀 더 행복감을 느끼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게 이제 친절하고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람은 도움 받을 때보다는 도움을 줄 때 만족감을 느끼고 또 실제로 불평불만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네. 미국의 심리학 교수인 소니아 류버머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2008년도 연구를 해보니까 자발적으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울이나 불안 수준이 낮고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적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문제가 많다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오. 하고요. 그다음에 이타적인 행동 이런 심리적인 문제 말고도 수명을 길게 한다는 그런 결과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심리학자 스테파니 브라운이 한 연구를 보면은 배우자나 이웃이나 친구들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인들이 예.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자신감도 증진이 되고 자기 스트레스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는 뭐 훈훈한 얘기를 나눴지만 사실 이 이타주의가 미래의 어떤 보답을 기대해서 남에게 도움을 주는 행위로 어떤 진화가 되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죠. 예. 실제로 로버트 트리버즈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혜성 이타주의, 주고받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나중에 미래를 보고 지금 도와준다 이런 얘기인데요. 사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성 같은 것이 진화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얘기고요. 예. 이런 것은 인간이 아니라 영장류에게도 드러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남미 열대에 서식하는 흡혈박쥐가 있는데요. 예. 좀 무섭죠. 근데 네. 주로 소나 말 같은 큰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요. 이 흡혈박쥐는 신진대사가 되게 빨라가지고 사흘만 피를 못 먹으면 죽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흡혈박쥐 사회에서는 피를 나누는 풍습이 있는 거죠. 서로 피를 나누는 예, 오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주로 이제 가족이나 친척 박쥐들한테 피를 나누지만 옆에 매달려 있는 다른 박쥐하고도 일종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피를 나눠주고 나중에 돌려받고 이런 식으로 한대요. 근데 이렇게 하면 원래는 수명이 3년이 채 안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야생에서 흡혈박쥐들이 이렇게 피를 나누면서 15년 이상 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 인간뿐만이 아니라 물론 야생의 동물까지도 호혜성 이타주의를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아무런 대가 없이 남을 도와주는 분들도 정말 많잖아요. 꼭 호혜성 이타주의만 있는 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우리 훈훈한 기사들 많이 보잖아요. 네.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시민 영웅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례를 들면 지난 2018년 5월에 한영탁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제2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앞에 운전자가 갑자기 중앙 분리대를 부딪히고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옆에서 보니까 거의 의식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로 그 차를 막아서고 그다음 운전자를 밖으로 나올 수 있게 해서 도와줬다는 얘기인데요. 지금 막는 장면이 나오네요. 예, 경찰에 의하면은 이게 이제 그 운전자가 지병을 앓고 있었고 그 전날 과로를 해서 의식을 잃었던 거죠.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사실 자기 차에 다 이렇게 그 기스가 가고 그다음에 또 위험할 수도 있는데 서슴지 않고 딱 몸을 던져서 막았다는 그런 미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저 입장이라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쉽지 않은 하는데요. 일이죠. 네네. 자, 이렇게 정말 위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그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이웃을 돕는 이런 심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실 그걸 보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호혜적 이타주의가 이타주의의 전체 그림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네. 거죠. 그 유명한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가 얘기하기를 네. 인간의 가장 건강한 그런 특성은 바로 사회적 관심에 있다. 영어로 social interest가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자기 자신한테 매몰되지 않고 타인의 안녕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가진 소중한 자산이라고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주로 이제 보면 맹자나 또는 소크라테스, 또 아리스토텔레스, 루소, 마슬로우, 그다음에 로저스 이런 사람들은 성선설을 주장했죠. 예. 인간은 본디 선하게 태어나는데 때에 따라서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때로 악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반대로 순자라든지 또는 소피스트 학파라든지 또는 마키아벨리, 홉스 그리고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은 성악설을 주장해서 원래부터 본디부터 악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요. 그 중간쯤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플라톤이나 로크나 막스나 스키너 이런 사람들은 원래 선악은 악한 게 아니라 원래 중립적인 성격을 갖고 원래 있는데 중립이다. 환경을 통해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좀 성선설이 맞다라고 보는 입장인데. 그렇게 믿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래요? 그렇게 믿고 예. 싶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이타심이 SNS상에서도 활용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게 저 실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요. 두산 아트센터, 두산 인문극장에서 20대에서 50대의 일반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네. 했어요. 뭐였냐면 질문이 SNS 내에서 타인을 위한 행위가 우리 사회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매우 그렇다가 10%, 예. 그렇다가 45%, 즉 긍정적인 대답이 55%나 되는 거죠. 네. 보통이 34%, 아니다는 7%, 그리고 전혀 아니다는 4%, 즉 부정적인 것은 11%밖에 안 됐습니다. 예. 그 얘기는 SNS상에서도 사람들의 그 행위가 단순한 여가라든지 오락처럼만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 그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이것에서도 사실은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과 공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오. 그래서 이런 거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이타주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하나도 이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하니까 네. 오늘 좀 많이 놀라야겠습니다. 스스로 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누르는 사람도 있긴 하죠. 네, 자기 제 것도 게시물이에요. 누르고요. 자, 이렇게 근데 오늘 좀 제가 좀 부정적인지 모르겠는데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진짜 좋은 질문인데 실제로 그런 실험 심리학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랬더니 행복한 사람이 더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도 사실로 나타났습니다. 네. 행복한 사람들이 훨씬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동을 하고 또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로 공동체 서비스 같은 데도 많이 관여를 하게 되고요. 예. 사실 그런데 보면 또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이타적인 행동을 하면 행복해져요 라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 둘이 일종의 돌아가는 하나의 고리 같은 거죠. 순환고리 같은 거라서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이 둘이 협력을 해서 상승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남을 도울 때 한 가지는 명심을 해야 돼요. 뭔가요? 이게 뭐냐면 체코슬로바키아의 언어학자인 얀 게바우에르라는 이 발음하기 되게 어려운데요. 그분이 한 연구를 보면은 예. 남을 도울 때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우는 것은 자기의 자신감이라든지 자기 긍정 정서를 올리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자발적으로 할 때요. 네. 그런데 만약에 빚진 것 같은 부담감이라든지 의무감에서 하는 압박감으로 행동 돕잖아요. 그런 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요? 안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사실 이타적 행동할 때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예. 사실 자기가 먼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가까이 있는 사람도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면 또 다른 사람을 좀 너그럽고 관용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러면 그게 마치 잔물결 이렇게 쫙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서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정말 세상이 갈수록 각박해지는 것 같다가도 누군가의 선행을 다룬 그런 기사를 보면은 아직 세상이 살만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의 이타심이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